예,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좀 색다른 국감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국감을 열었는데, 국감을 여야가 함께 연 정상적인 국감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연 국민국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붙인 이름인데, 민주당이 이래진 씨를 국회에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걸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국감을 열고 이래진 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진 씨의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동생을 총으로 쏘고 불로 태운 북한의 만행보다 국내에서 저질러진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정부를 더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혔죠.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감사 결과를 오늘 밝힙니다. 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점검이 이루어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밝혔죠. 이번 이 원전에 대한 국정감사에 산업자원부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저항이 심각한 것은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오늘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그 간부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 형사 고발 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한 서류를 폐기하고 진술을 바꾸고 또 진술을 하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는 22일에는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대검찰청 국감이 이루어집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지금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특수수사단을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조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런 특별수사단 구성에 이 검찰총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추미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중상모략한 것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특검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제 호소를 했죠. 이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 한 반응으로 원비어 부부 기억을 하시죠? 지난 2017년에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여섯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의 부모죠. 이 원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유족들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우리는 굳게 연대한다라는 연대의 뜻을 밝히고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핵으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출해내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고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원비어 부부는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편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던 원비어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 원비어법을 만들었다라고 트럼프의 노력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비어 부부를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응징, 보복하는 일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편지에서 원비어 부부는 소개를 했습니다. 원비어 부부의 편지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얘기를 하고 타이핑된 형식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손으로 꼼꼼하게 눌러 쓴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북한군의 만행에 희생될 때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의 자녀라도 이렇게 했겠느냐? 월북자로 몰아가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그 아들의 손글씨에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러면서 타이핑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정상 간에도 타이핑 글씨로, 타이핑체로 편지를 주고받는다. 뭐가 문제냐라고 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국가 정상입니까? 국가 정상 간의 편지가 아니니까 손으로 쓴 편지 정도는 쓸 수 없느냐? 그게 어려우면 손으로 숙이라도 할 수 없었느냐? 사인이라도 할 수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물었던 것은 왜 5.18 유족들이나 다른 사고의 유족들을 대통령이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고등학생 된 아들을 한번 안아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월북으로 몰아가고 북한에 대해서 별 말도 못하고 이걸 무슨 대화의 계기로 삼자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이 희생이 됐다. 그 유가족을 그래도 정말 가슴으로 위로해 줄 수 없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정상 간에는 타이핑체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언론사마다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례, 국민을 지킨 대통령의 얘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요,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에 피납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정예 특수요원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요, 취임 첫 마디가 납북자 문제, 북한에 납북된 일본인 구출하는 문제, 이거 지금 수십 년째 일본은 총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납북자 문제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미워하는 일본의 스가 총리, 일본의 그동안 역대 총리들 모두요, 북한에 압류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일본 총리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검찰 국정감사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충돌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정치권 로비를 하면서 펀드 사기를 친 사기 혐의자의 말을 듣고 저렇게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능멸하고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추미애, 이게 무슨 얘기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상모략은 하지 마라 라고 맞받아치면서 나선 윤석열 총장, 추미애는 이제 특별수사대를 만들어서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도 추미애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야당과 국민 모두가 이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장외 아니라 장내, 장외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저항에 나서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